안녕하세요. RC친구 모범심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출시한 모든 1대10 트라이얼 제품들 중 압도적으로 가장 뛰어난 가성비를 갖춘 제품을 준비했어요. 이 장르에서 가성비 제품들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치열한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차량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가성비로 명함도 내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원래 알리익스프레스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제품인데 최근 RC구에서 수입을 시작했고 제법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시작했어요. 물론 RC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가격도 매우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RC카 동호회나 RC 관련 커뮤니티, 밴드 등에선 이 제품의 등장으로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1대10 트라이얼 장르에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역대급 가성비를 갖춘 제품이고 주행에 필요한 모든 구성품이 완벽하게 포함된 RTR 제품이에요. 그래서 초보나 RC카를 처음 다루는 분들에게도 확실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죠. 자, RC카에서 이런 장르는 트레일 장르라고 하는데 국내에선 트라이얼이나 스케일 RC라고 부릅니다. 트라이얼 장르는 다른 RC카 장르보다 마니아들도 많고 RC카로 산을 오르는 오프라인 모임도 가장 많이 존재하는 장르예요. 자, 트라이얼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실제 모델의 리얼리티가 훨씬 더 중요한 장르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제품은 인기가 없어요. 현재 이 장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은 트랙사스의 TRX4 시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비싼 가격이 단점이긴 하지만 가격 말고는 단점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오늘 다루는 제품은 한마디로 TRX4의 카피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스 포장부터 차량 본체, 조종기, 구성품까지 거의 모든 파트를 완벽하게 카피했죠.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복사해서 붙여놓은 수준이에요. 대충 엉성하게 구색만 갖춘 다른 중국산 제품들과 달리 이 차량은 파트 하나하나의 사이즈는 물론 TRX의 뛰어난 품질까지 그대로 카피했고 TRX에 없는 LED 파트까지 추가해서 출시했습니다. 물론 짝퉁 제품이 정품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리얼리티 레벨은 TRX4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성능과 내구성의 차이도 순정 상태에선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주행 영상은 제가 직접 주행하며 촬영한 영상입니다. 실제 주행에서도 그동안 다루었던 정품 TRX4 시리즈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차량의 사이즈와 구조, 최대 허용 존압, 모터의 스펙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트라이얼 장르는 이렇게 오프로드에서 스케일감을 즐기는 장르지만 최대 속력도 궁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프로드가 아닌 온로드에서 이 차량이 허용하는 최대 전압으로 고속 모드를 활용해 정확한 최대 속력도 보여드릴게요. 트라이얼은 스피드를 즐기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정도 되는구나 참고만 하시면 되겠죠. 자, 차량의 성능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턴 제품의 구성과 디자인, 그리고 차량 내부는 어떻게 생겼고 TRX4와 얼마나 비슷한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품 구성은 앞서 말씀드렸듯 구동에 필요한 모든 파트가 포함된 RTR 형태로 출시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TRX 구성에는 없는 배터리와 충전기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다만 제품에 포함된 배터리와 충전기는 이 차량에 사용하기에 많이 부족한 스펙이에요. 런타임과 충전 시간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기려면 고용량 배터리와 고속 충전기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디자인을 담당하는 파트, 차량의 바디는 정품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품질은 비슷하지만 TRX의 뉴 브론코는 도색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했거든요. 이 차량은 완벽에 가까운 도색 마감도를 갖추고 있어요. 또한 TRX에 없는 LED 파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디만 놓고 보면 TRX를 확실히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차량의 LED는 별도의 튜닝이 필요 없을 만큼 매우 뛰어난 품질과 리얼리티를 갖추고 있습니다. 비상등 연출도 가능하고 앞뒤로 방향 지시등까지 구현되어 있어요. 또한 LED를 켜고 끄는 것도 조종기에서 단계별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20만원대 1대10 제품에서 이 정도의 기능과 품질을 갖춘 제품은 이 차량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정품 TRX도 전용 파트를 구입해 LED를 장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세밀한 조작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정말 많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바디는 트라이얼 장르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 아무리 봐도 저가형 카피 제품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다만 카피 제품의 경우 실제 모델에 라이센스까지 구매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브롱코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못했어요. 브롱코라는 이름과 로고까지 사용하면 포드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차량의 휠 타이어도 전반적인 품질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휠의 디테일과 타이어의 그립력은 TRX가 조금 더 뛰어난 것 같네요. 자, 이제 바디를 열고 차량 내부는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바디 오픈 방식도 TRX의 뉴 브롱코와 완벽하게 동일해요. 이 차량은 정품에 없는 LED 파트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바디와 차량을 완전히 분리하려면 본체와 바디에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뽑아주어야 합니다. 자, 차량 내부도 TRX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냥 보기에만 비슷한 게 아니라 파트의 모양과 크기까지 동일하죠. 그래서 두 차량은 거의 모든 파트가 호환됩니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중국산 저가형 제품들은 부품이나 옵션 파트를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TRX의 부품들과 옵션 파트들을 거의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자, 차량 내부의 전반적인 품질은 아무래도 TRX가 조금 더 좋습니다. 다만 이건 두 차량을 비교해서 그런 거지 이 차량 하나만 놓고 보면 절대 떨어지는 품질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법 준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파트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차량의 리얼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촉은 풀메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TRX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촉의 움직임은 그렇지 못했어요. 영상으로 표현하긴 힘들지만 실제로는 조금 뻑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해해보니 문제는 오링이었어요. 오링의 역할은 오일이 새어나오지 않게 잡아주는 파트인데 부족하면 새어나오고 과하면 이렇게 뻑뻑해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이건 그냥 오링 하나를 제거해주면 해결됩니다. 이제 처음과 다르게 상당히 부드러워졌네요. 혹시 몰라 한참 확인했는데 오일이 새어나오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거한 오링은 버리지 말고 샤프트에 끼워 충격 완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자, 이 차량은 TRX처럼 포탈 엑셀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대충 구색만 맞춰 놓은 수준이 아니라 정교한 메탈 기어들로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가격대에서 포탈 엑셀까지 갖춘 1대10 제품은 이 차량이 유일합니다. 사실 카피 제품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의심을 갖고 파트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중국 카피 제품들은 어딘가 부실하거나 파트의 퀄리티가 떨어져 유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이제 구동 파트들을 분해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먼저 미션 파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터의 피니언 기어와 맞물려 돌아가는 스퍼 기어의 품질은 TRX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소재도 동일하고 정교함의 차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어박스 안쪽에는 플라스틱 기어가 아닐까 의심했었는데 TRX와 동일한 메탈 기어들과 풀 베어링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기어 피치도 적당하게 잘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대쪽에는 고속과 저속을 선택할 수 있는 변속 기어들이 장착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풀메탈, 풀 베어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 분해해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짝퉁 제품들과 가성비 제품들을 다루어 보았지만 이 정도의 제품은 없었거든요. 그동안 데뷔했던 트라이얼 제품들 중 최고의 가성비를 꼽으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엑셀 파트들도 살펴볼게요. 파트의 품질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TRX에 있는 차동 기어는 탑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매우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동 기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TRX와 비슷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을 구성하는 전자 파트들을 살펴볼게요. 전자 파트들의 스펙도 TRX4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전자 변속기는 3셀까지 사용할 수 있는 하비윙사의 1060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허용 전압은 TRX와 동일하고 안정성 면에선 오히려 이 제품이 조금 더 뛰어나죠. 참고로 순정 배터리가 아닌 고용량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핀의 위치를 영상과 같은 위치에 맞춰주셔야 합니다. 메인 모터는 일반적인 브러시드 모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브러시드 모터는 브랜드와 상관없이 모두 비슷한 성능이라 TRX와의 차이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터 마운트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마운트 커버가 모터를 제대로 고정해주지 못해 너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마운트의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TRX에도 똑같이 발생하는 증상이지만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어요. 처음에는 마운트에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해 보았는데 고정은 되지만 백래쉬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마운트가 고정되는 부분에만 테이프를 붙여보았습니다. 처음에 시도한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기 때문에 기어 피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건 좌우로 고정하는 방법이라 기어 피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메인 모터 우측에는 6채널 수신기가 자리 잡고 있고 TRX에 없는 LED를 위한 공간도 5개나 마련되어 있어요. 하지만 구조상 방수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향을 담당하는 서버 모터는 TRX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떤 회사의 제품을 구매해도 완제품에 포함된 서버는 수명이 길지 않아요. 적당히 사용하다가 교체해줘야 하는 1순위 교체 파트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저처럼 별다른 튜닝을 하지 않고 순정으로만 굴린다면 순정 서버로도 별 문제없이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종기를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제품에 포함된 조종기의 디자인도 TRX를 카피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베꼈네요. 트리거 옆에 버튼은 고속과 저속을 구분하는 버튼이고요. 여기 있는 버튼은 앞서 보신 것처럼 LED를 조작하는 버튼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RC 장르가 그렇지만 처음에는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트라이얼 장르의 경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결국 TRX4를 구매하게 될 거예요. 만약 이 제품으로 시작한다면 마지막에도 웃을 수 있겠죠. 사실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이 차량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